번째 순서는 시청자가 궁금해로 문 열어볼게요. 유한타증권 김덕호 FA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이런 날 저희가 무언가 하나 테마를 고르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래, 이런 시장 안에서도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는 종목은 무엇일까? 그 안에서 시세가 분출되는 종목은 무엇일까? 어떤 특징이 있을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조회 상위 종목을 저희가 또 준비해 봤는데요. 한번 랭크된 종목 보시죠. 오늘 상장한 빅히트가 1위에 있고요. 삼성전자는 항상 상위권에 있습니다. KPM테크, 오성첨단 소재, KC, 테린포장 이들의 공통점은 오늘 급등했다라는 거고 넷마블과 초록뱀의 경우에는 빅히트 영향으로 인해서 오늘 급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10가지의 종목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런 시장 안에서도 투자자분들에게 수익을 가져다준 급등주 3가지 한번 꼽아봤거든요. 첫 번째부터 만나보시죠. 첫 번째 종목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오르고 있는 KC입니다. 테슬라라는 옷을 입으면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KC 100점 만점에 몇 점 드릴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많이 느껴지는 가격이기 그렇죠. 때문에 40점을 부여를 하겠습니다. 40점. 한 줄 평으로는 내년 상반기를 기대해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기대감이 없는 점수는 아닌데 오늘 네, 그렇죠. 부담스럽으니까 그래서 40점 드렸고요. 투자자분들의 생각도 확인해 볼게요. KC를 매수하시는 분들은요, 역시 테슬라의 자율주행카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재료가 살아있고 만약 발표 당일에도 뭔가 획기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자율주행차가 또 가지 않을까. 또 증권사에서 많이 매수하고 있네요. 라는 의견 주셨고요.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이 폭락장인데도 KC는 보란 듯이 날아간다. 현재도 18%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차를 발표하는데 KC가 움직이냐,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그들의 관계성을 한번 입증해 볼까요? 네, 먼저는 이제 테슬라가 실제로 풀 셀프 드라이빙,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 차량을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출시를 하겠다. 이번 20일부터 출시를 한다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테슬라 관련주들 중에서 특히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이나 자동차 부품 관련된 종목들이 다소 움직임들이 두드러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이 KC와 이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는데요. 실제로 인터넷이나 이렇게 기사를 찾아보신 분들이 대부분 접했던 단어, 바로 디지털 콕핏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석이라고 하면 영어로 드라이버 시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굳이 콕핏이라고 단어를 쓴 이유가 무엇인가 고민을 해본다면 아마 이유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실제로 영어 단어에서 우리가 콕핏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비행기에서 기장들이 앉아있는 그 비행기의 조종석을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앞으로의 자동차는 단순히 운전만 하고 에어컨 틀고 라디오 틀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보다 많은 기능들이 적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단일의 어떤 인터페이스만으로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된다는 거죠. 이런 시점에서 오히려 좀 더 길게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런 기존의 인터페이스들이 기존에는 우리가 기기식을 하나하나 버튼을 누른다든지 아니면 단추를 돌린다든지 하는 이런 방식이 됐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터치 스크린을 통해서 자동차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까지도 연계를 해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진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KC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 장에서 급등이 나온 이유는 결국은 이 디지털 콕핏에 들어가는 바로 터치 스크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테마 중에서도 이제 터치스크린 관련주들이 최근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 KC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사실 테슬라가 무언가를 발표한다는 거는 증시에서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번 완전 자율주행차의 공개로 인해서 우리가 또 투자 전략식 포인트로 삼아야 될 건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테슬라 모멘텀에는 항상 그 테슬라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존에 처음에 테슬라라는 자동차가 얘기가 나왔을 때 전기차 얘기를 했지만은 맞아요. 사실 전기차에 대한 초점들이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가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과 그리고 더불어서 신재생에너지라는 개념들이 좀 더 보다 넓게 파급이 되지 않았었나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우리가 지금부터 테슬라를 볼 때는 크게 섹터는 2가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전기차라는 특징의 EV의 개념으로 보셔야 되고 다른 한 가지는 이제 이 EV뿐만 아니라 기존의 완선차 중에서 어떤 유저들이 실제로 사용을 하는 분들이 어떻게 좀 더 편의성을 올릴 수 있느냐의 부분에 자율주행 부분, 그러니까 FSD 부분의 섹터로 2개를 나누어서 접근을 하신다면은 모멘텀이 어느 한쪽이 올랐을 때는 또 다른 한쪽이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 둘 다 동시에 계속 랠리를 하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오늘 장처럼 하락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장 속에서 이런 모멘텀들이 나와졌다는 것은
오히려 기존의 보유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어떤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다른 이제 EV 섹터라든가 전지 섹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오늘 장에서 유독 안 나와줘서 아쉽다 하실 것보다도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셨을 때는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부분이고 여전히 저점 매수도 가능한 종목들도 충분하게 많기 때문에 굳이 일희일비 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게 바로 이 테슬라 모멘텀을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테슬라 모멘텀을 갖고 있는데 오늘 시장 때문에 괜히 빠진 종목들 일희일비하지 말고 기다리자. 네, 그렇죠. 네. 뭐 사실 우리가 테슬라 관련 종목하면 뭐 MS 오토텍도 나왔었고 그랬죠. 천보도 나왔었고 네. 또 2차 전지 관련 뭐 여러 종목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거의 대부분이 다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너무 불안해하시기보다는 사실 이런 모멘텀이 있을 때도 또 버텨주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증시는 또 한번 회복을 준비할 때가 된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KC를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틀 연속 급등했습니다. 지금 구간 매도해야 될지 아니면 당분간 시장에 힘을 못 내면 가는 종목만 더 갈 수 있으니까 좀 더 들고 가봐야 될지 가격 전략 세워주세요. 네,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최근의 증시는 가는 종목이 더 가고 안 가는 종목은 더 가지 못하는 이런 증시입니다. 결국에 지수가 상승을 하더라도 내 종목 빼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증시가 굉장히 많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KC 같은 종목들이 연일 상한가가 달성이 돼서 나온다라고 하면 사실 증시의 입장에서는 부담일 수 있겠지만은 종목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시점입니다. 하지만 오늘 장의 가장 큰 원인, 증시 하락의 원인 중 한 가지는 사실상 미국발에서의 어떤 이제 부양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결렬의 우려도 나오고 있고 또 미국에서의 대형 금융주들이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렵다라는 전망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한 상태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만큼은 보다 높은 목표가를 제안드리기보다는 사실상 매도 가격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 진입을 하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이런 KC 같은 부분들은 내년부터 또 테슬라에 대해서 이런 터치 스크린을 공급을 하기로 이미 승인이 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길게 가져가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오늘 장에서 조금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700원 선 이하로 떨어지기 전에는 한 번 정도 고려를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손절 가격만 제시해 드릴게요. 1,700원이고요. 그럼 또다시 우리 투자자분들 그리고 많은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전에 다뤘던 KC가 5위권에 있고 그보다 한 계단 올라갈게요. 오성첨단 소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든 후보 때문에 또 테마주로 꼽히고 있더라고요. 이 오성첨단 소재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 점 드릴 수 있을지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말씀드리죠. 몇 점이죠? 30점입니다.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빨리 나오셔야 된다네요. 지금 윗꼬리가 달려 있습니다. 오성첨단 소재 내년 상반기를 대마로 실적이 못 나온다. 지금 한 줄평에 잘못 나왔는데요. 대마로는 실적이 못 나온다. 수정해 드릴게요. 오성첨단 소재. 그럼 투자자분들의 입장도 빠르게 보고 가격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죠. 이 대마 합법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성첨단 소재가 또 한 번 테마주를 묶였습니다. 오늘 현재 시간 8시 바이든 트럼프 토론회를 한다. Q&A로 질문하는 건데 마리아나 질문이 있겠냐 없겠냐 뭐 이런 이야기도 주셨는데 저희가 이 토론회에 대한 이야기가 언젠지는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그럼 오성첨단 소재 장중 급등했습니다. 조 바이든 후보로 꼽힌 그 배경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은 이제 기존의 오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뭐 디스플레이라든가 이런 소재 관련 부분으로 접근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이상하게 오늘 장에서 연속으로 상승했다. 이거 왜 그러냐 궁금해하신 분들 아마 많으셨을 겁니다. 사실 오성첨단 소재를 위해서 바이든이 뭔가를 했다라기보다는 최근 들어서 조명이 되고 있는 바이든의 정치 공약 중 한 가지 바로 우리가 마리화나라고 하는 일종의 대마 성분의 약품을 이제는 공식적으로 합법화를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정책적 모멘텀을 나오면서 이런 이슈들이 최근에 증시에서는 대마 관련주가 어느 종목이 있는가 이렇게 찾아가다 보니까 오성이라는 종목이 바로 이렇게 눈에 띄게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난 9개월간 동안 일리노이주에서는 실제로 이 기호용 마리화나 관련해서 이렇게 인가를 한 바가 있는데 이 대마를 인가를 하면서 조세 수입이 약 1억 달러 정도가 들어왔다는 부분들이 앞으로에 있어서는 기호식품의 가능성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국가의 재정 입장에서는 보다 탄력성을 높일 수 있다는 부분들이 조명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렇게 대마 관련된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우리가 많은 분들이 바이든 대표가 얘기를 했던 Medicare for All 그러니까 의료용 대마와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것이 아니냐라고 접근을 하실 텐데요. 이번에 의례적으로 얘기를 한 것은 사실상 기호용과도 같이 병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시장 안에서는 의료용뿐만 아니라 기호용까지 높아진다라고 하면은 앞으로의 활용성 자체가 전반적으로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의료용을 취급하는 종목들이라면 보다 더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오성첨단 소재 6.01%의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실제로 수혜가 있을지 실적과는 영향이 없다고 했잖아요. 실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건지 오성첨단 소재 가격 전략도 같이 전해주시죠. 네, 사실 이제 오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제 식품의약처와 관련해서 대마수 취급을 할 수 있는 허가를 갖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와 관련해서 연구를 한 결과 우리가 뭐 치매와 관련되어 있는 뭐 알츠하이머라든가 파킨슨이라든가 아니면 뇌 질환과 관련된 부분에서 다소 중증을 진도를 악화가 되는 부분들을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었다는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오성첨단 소재에 대한 이 대마 관련된 초점은 사실상 우리가 기존의 바이오 접목을 접하듯이 어떤 모멘텀을 기다리고 즉 우리가 이런 실적을 가지고 만들어내기보다는 이런 기술력이 있습니다라는 부분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바이든 정권이 만약에 대마에 대한 합법화를 추진을 한다면은 국내에서 대마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 아닌 이상은 사실상 미국 업체들이 모든 부분을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오성첨단 소재가 대마 관련 테마로 묶인다라고 하면은 실적을 기대하기보다는 이것이 실제로 증빙이 되어서 뇌혈관 질환에 관련된 제품들을 계속 만들어낸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한 번 더 돌이켜볼 만한 때가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증시에서 굳이 급하게 들어가실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매도 가격은 3,600원입니다. 조금 보수적으로 나타냈습니다만은 디스플레이 부분에서의 실적이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은 그보다도 훨씬 더 급하게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토론방에 올라와 있던 글에서 이제 토론회 이야기가 있었는데 TV 토론회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측의 거부로 인해서 무산이 됐습니다. 원래 있을 예정이었는데요. TV 토론회 2차 토론회는 지금 무산되어 있고 15일 오후 8시에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후보 각자 타운홀 미팅을 연다고 하니까요. 토론회가 없다라는 점은 기억해 주세요. 그럼 이번 또 타운홀 미팅에서 각자의 입장을 펼칠 텐데 조 바이든 후보가 지금 지지율이 더 높잖아요. 네, 그렇죠. 그의 테마주는 그럼 뭐가 있을까요? 사실상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미 투자를 하고 계셨을 겁니다. 아무래도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맞아요. 그린 뉴딜 관련된 부분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존에 완성차를 접했던 분들도 사실은 2차 전지 쪽으로 눈을 많이 돌리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트럼프 정권에 투자를 했던 분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은 정유주라고 하죠. 그러거나 5G라든가. 네, 그렇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빠지게 된 거에서 한편으로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결국은 이런 정책적 모멘텀에 따라서 지금 등락이 계속 반복이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다소 시장에서의 평가는 바이든 후보가 좀 더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증시도 여전히 이런 친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 쪽에 조명이 돼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어느 섹터든 충분하게 메리트가 있다는 점들 그리고 각자의 실적이 기반이 된다라고 하면은 또 한 번 상승 여력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가지고 계신다 하더라도 충분히 대응만 하신다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종목 들어봤고요. 또 온라인 조회수 상위 종목에서 빅히트 이야기 있었고 제지주 중에 하나인 태림 포장 있었잖아요. 저희가 이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또 김준호 매니저의 태림 포장 리뷰 들어보고 또 빅히트는 따로 와이드 경제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투자자분들의 검색 상위 종목에는 없었지만 급등한 SK가스를 볼게요. 왜 오늘 가스 테마주가 오르지 하고 봤더니 뭐 SK가스라던가 뭐 LNG 테마주들이 올라서 그런 것 같아요. 스스로 묶였던데 SK가스는 앞서 두 종목처럼 점수가 낮을까요? 높을까요? 훨씬 높습니다. 그래요? 80점입니다. 80점, SK가스는 고득점을 받았습니다. 실적이 말해줄 것이라고 이 회사는 기대해봐도 괜찮다 의견 주셨는데요. 투자자분들도 실적 보고 들어갔을까요?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죠. 길게 보고 들어왔는데 3일 만에 10% 넘게 수익이 났다고 합니다. 계속 우상향할 거니까 팔지 않을래. 또 가스로 수소에너지 인프라를 가져갈 수 있고 정세균 총리가 수소 제조용 천연가스 공급 체계를 마련하고 원료비 인하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한 게 SK가스에는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SK가스 어떤 회사인지 모멘텀은 무엇인지 짚어볼게요. 네, 실제로 SK가스라는 이름에서 나올 수 있듯이 네. 액화 석유 가스 관련된 시급을 하는 회사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런 이제 액화 석유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액화 천연가스 관련된 부분에서 취급을 하는 회사였고요. 실제로 이번에
중간에 모멘텀이 나온 부분들 지난 일주일간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탄력이 높았습니다. 11일부터 해서 수소 TF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수소 산업에 대한 본격적인 진출을 하겠다는 그 의지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증시에서 마찬가지로 반영이 된 건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액화가스라는 부분들이 초점을 둬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기존의 가스 상태의 기체 상태를 운반을 하려면은 말 그대로 부피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액화를 시켜서 운송에 대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는 것이 결국엔 투자 관건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실제로 이 SK가스 같은 경우에는 냉매라든가 냉각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LPG 가스나 아니면 기존의 액화가스를 만들 수 있는 이유도 사실은 이런 냉매 기술 덕분에 무려 800분의 1의 부피를 줄여 나갈 수 있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운송을 한 번 할 때 더 보다 많은 양을 운송할 수 있는 기술들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 만큼 어떻게 보면 수소 에너지로 좀 더 전환이 되었을 때는 보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기술적인 면들을 더 빠르게 접목하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K가스 가격 전략 들어볼게요. 이 종목도 윗꼬리가 달릴 수밖에 없네요, 오늘은. 네, 그렇습니다. 다만 네. 오늘 증시의 하락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의 부담 때문에 좀 더 조정이 일어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앞으로의 수소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당장의 분기 실적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오히려 연중에 5년, 10년 이상을 봤을 때도 여전히 매력적인 종목이라는 부분을 강하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목표 가격은 15만 원 선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당장의 현금화가 필요하신 분들 또 기존에 오랜 기간 가지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 오늘 정도에는 한 번 정도 차익 실현을 하시자라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15만 원, 손절가 11만 원 제시해 드렸고요. 이외에 궁금했던 제재주, 태림 포장에 대해서는 잠시 후 김준호 매니저 입을 통해서 들어볼게요. 지금까지 김덕호 FA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